네, 시장의 방향성이 딱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방향성으로 스멀스멀 세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결정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악재보다는 호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멘트들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은 다시금 10만 4천 달러 돌파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 주요 알트코인들도 중요 지지라인을 잘 지지받고 어쩌면 반등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FOMC 잘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월 알트 시즌 과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순서, 타임테이블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나이스한 것은 1월 말과 2월 초를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로컬 탑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중간 정점을 한번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에 들어가면서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들로 자금 유입 이루어지면서 알트 순환매로 번지는 그런 상황, 그런 걸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2월부터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살짝 더 안기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주변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쭉 빠져주면 우리의 마음은 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가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이렇게 멘트를 했죠. 요게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을 좀 위쪽으로 끌어당기는데 나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에 대한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연준의 역할은 은행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과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멘트를 쳐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방향성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멘트를 더해준 건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살짝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보여준 것은 나름 이렇게 또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임무를 잘하고 있다. 아직 트럼프 정권의 접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멘트 다시 한번 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연준을 향한 날세우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막는 데 실패했다. 연준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성이데올로기, 청정에너지, 가짜 기후변화 이런 거에 시간을 덜 썼다라면 인플레이션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연준도 조지고 민주당의 주요 정책적인 방향성도 함께 뭉개버리는 그런 일타쌍피의 멘트를 날려줬는데, 맞는 말들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트 호건 아저씨가 아주 참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숙제거리인데 이런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오랫동안 이어온 암호화폐 4년 사이클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 고전적인 암호화폐 4년 사이클에 따른다라면 2023년과 2024년 이 시장은 좋은 성적을 거뒀고 2025년에도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올해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20만 달러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중요한 것은 2026년, 일부는 4년 주기를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와 연관시키지만 진짜 원동력은 시장 심리와 추측성이다.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타이밍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것이 2026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4년 주기의 약세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의 어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다라면 올해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 어느 시점에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때부터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2026년 약세장 저점을 어느 시점에 만들어낼 가능성을 우리가 기존 사이클의 반복을 기준점으로 놓는다라면 전제로 깐다라면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의 전폭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가 정책적으로 하나둘 현실화될 때 2026년부터 약발이 제대로 먹히기 시작할 때 과연 이때 암호화폐 시장 약세장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4년 사이클 주기가 깨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특이점에 도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펑자오 아저씨도 상당히 전폭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찍어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투자 계획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함께 리포스트를 했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한다라면 내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면 결국에는 국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전폭적인 멘트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창펑자오 아저씨가 또 얘기를 하니까 뭔가 살짝 기대감이가 커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레슈 미홀, 이 체코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월 30일에 개최되는 중앙은행 이사회에 비트코인 투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다라면 1,400억 유로 규모의 외환 보유고 가운데 5%를 비트코인 투자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니까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지나친 관심에 불을 끄기 위한 멘트도 이어서 던졌는데 다만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투자는 분석과 논의 단계에 불과하다.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 결정에 앞서 신중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짝 선을 긋는 논란의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망들도 대체로 긍정적이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기 목표는 11만 달러, 그 위는 사실상 허공이라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확장 쐐기 패턴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다음 상승 구간에서는 12만 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중간 정점이 지금 12만 달러 이상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요 정도 찍어주고 연말에 15에서 20만 달러 사이 정도에서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 준다라면 상당히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깐 그런 예측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XRP도 방어를 잘 해줘서 다시 3.1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가 또 이렇게 여론전 펌프질 또 제대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XRP의 미국 전략준비자산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준비금은 다양화되어야 한다. 기회가 커지면 더 많은 승자가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을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만약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전략자산 준비금을 도입한다라면 여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등 다른 토큰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멀티체인 세계에 살고 있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지지해왔다. 따라서 정부 디지털 자산 준비금은 하나의 토큰이 아닌 산업을 대표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멘트를 던져주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산업을 대표한다. 특히 이제 미국산 코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시총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산 코인이 정부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들어가야지.
라는 개인적 주장을 굉장히 빡세게 또 날려주면서 커뮤니티를 살짝 또 흥분시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진짜 와 싶었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 상품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재무부 채권 토큰을 XRP 레저 네트워크에 도입을 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사용해서 OUSG, 온도 숄텀 US Government Treasuries 토큰을 민팅할 수 있게 된다. 엄청 섹시하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온도,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온도, 이미 이더리움 기반의 비들 출시를 해서 대박을 친 온도가 리플 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 상품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XRP 레저 위에는 이미 오픈 에덴이 미국 국채 상품 탑재를 시켰는데 지금 두 번째 XRP 레저 기반 미국 국채 상품, 그런데 주체가 온도 파이낸스다.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OUSG를 굳이 좀 정리를 해보자라면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토큰화, 이건 실물자산 토큰화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블랙록의 비들 펀드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펀드로부터 투자 지원 플러스 백업, 세 번째로는 기관급 금융상품. 이게 참 예쁜 단어죠. 기관급,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누구? 리플. 리플과 딱 떨어지는 그런 수요와 공급이 지금 딱 일치시켜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석가 테드, 온도의 기술적인 패턴이 되게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를 보니까 불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메이드 인 USA, 미국산 코인이라는 내러티브와 블랙록과의 파트너십까지 생각을 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온도 꽤 괜찮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한 1년 반, 2년 전부터 온도 파이낸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엄청 빡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수십 번 짚어봤었는데 어느덧 온도가 1.4달러에서 2달러 구간을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나의 가장 큰 알트 포지션이 온도와 XRP라고 말한 이유가 다 있다. 두 개의 알트코인이 블랙록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금 온도 서밋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연사들 나와서 멘트 던지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알트코인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알트 시즌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RWA 정말 그 중요성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백 번 짚어봤던 부분이고,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셔서 RWA 테마로 필터링을 하면 RWA 대장, 체인링크, 아발란제, 헤데라, 온도, 비체인, XDC, 아이오타, 퀀트 이런 종목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 훌륭한 프로젝트들.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것은 돈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실질적인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고 있다. 웹3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인링크, 아발란제 말할 것도 없고, 헤데라가 참 ETF 이슈까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의 주목도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짚어봤던 온도, RWA 혁신에 있어서 온도는 나름의 역할과 어떤 포지셔닝이 확실하게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 레저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잘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